나는 흰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예쁜데? 난 사면 흰색 사야 되겠다. 현대적인 앰프에 옛날 그 아날로그 감성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잖아. 안녕하세요. AV 프라임 MD 신은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회사의 오디오의 신, 오디오의 달인, 오디오 박사님 석정민 대리님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우리 대리님이에요. 왜냐면 제가 궁금한 거 오디오 사전처럼 그냥 다 알고 계세요. 전전 영상은 올인원 스피커를 좀 했었죠. 뭐 테크닉스, 로웹에. 하지만 오늘은 올인원이 아닌 하이파이, 하이엔드, 그만큼 또 가격도 이렇게만 하면 차 한 대 값인 아주 비싼 스피커와 앰프죠. 이 스피커는 무엇이냐? 바로 자비안의 테르자 시리즈 스피커예요. 자비안에서 나오는 밀폐형 3웨이 스피커고 스캔스펙 유닛을 사용했다는 점이 이제 돋보이고, 자비안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자비안은 체코에 있는 스피커 전문 브랜드이고요. 제작자이면서 오너가 이탈리아 분인데 로베르토 바를레타라는 분이고, 이분은 이제 이탈리아이면서 스피커 제작을 위해서 체코로 넘어가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제작자 자체가 원목 사용, 나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분이에요. 자비안 하면 클래식, 클래식은 자비안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자비안 스피커들이 여러 인기 있었던 모델이 있는데, 인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질감형 스피커로 많이 알려졌고요. 실내악이라든지 뭐 교향곡, 바이올린 협주곡, 이런 이제 클래식 위주에 특화된 부분이 있었어요. 질감형 스피커라고 하면은 소리를 단순히 그냥 매끄럽고 좀 시원하게 내주는 그런 스피커가 아니고, 음의 촉감이라고 할까요? 소리를 낼 때 그 촉감과 같이 좀 더 이렇게 더 깊게, 더 진하게 다가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질감형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을 켜면 활의 그 활털의 느낌? 활털이 현에 긁히는 느낌, 송진가루가 날리는 그런 게 더 이렇게 깊게 다가오는 거죠. 아, 어쩐지 이게 딱 왜 제 스타일이냐 했더니 제가 또 바이올린을 20년을 배웠거든요. 3살 때부터 아주 바이올린에 대한 그 끼가, 그 재능이 엄청나다고 해서 외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테르자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볼게요. 테르자는 인클로저가 22mm 두께 합판 MDF를 사용한 마감이고, 외장은 이제 베니어 무늬목이라고 할 수 있죠. 무늬목으로 마감되어 있고, 도장은 라커 피니쉬로 되어 있어요. 아, 자비안은 저는 무조건 다 원목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원목은 아니네요. 네, 원목은 아니고 MDF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원목, MDF 합판 소재에 따라서 사운드에 대한 영향도 좀 달라지나요? 네. 영향을 미칠까요? 네, MDF라고 하면은 좀 너무 저렴한 재질을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MDF의 장점은 균일한 품질을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나무 같은 경우는 원목은 수종에 따라서, 또 건조한 기간이나 생산한 연도에 따라서 품질, 뭐 밀도나 그런 부분이 좀 차이 날 수 있는데, MDF라고 하면은 나무를 이제 잘게 파쇄해서 그걸 압축시켜서 만든 재질이기 때문에 나무의 수종이나 건조 상태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조금 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산 시기에 따라서 균일한 좀 퀄리티를 낼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고요. 그리고 22mm 두께면은 인클로저 두께 중에서는 좀 얇은 편은 아니에요. 색상은 화이트, 블랙, 로즈우드, 실버 에보니, 월넛, 지브라 이렇게 있어요. 가장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 유닛이죠. 유닛 이름이 스캔스픽, 그리고 바를레타 나눠져 있더라고요. 스캔스픽 유닛은, 스캔스픽이라는 브랜드가 유닛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스캔스픽 유닛이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 만든 유닛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고, 자비안이 예전에 이제 인기 있었던 XN 시리즈, 또 미아 같은 그런 모델들이 전부 스캔스픽 유닛을 사용했던 스피커들인데, 새로운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오디오 바를레타라고 하는 자체 제작하고 개발한 그런 유닛을 사용했었어요. 스캔스픽을 오랫동안 유닛을 사용하다가 왜 바를레타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스캔스픽으로 간 거예요? 유닛의 다양화를 추구해서 더 여러 가지 소리를 튜닝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스캔스픽과 바를레타의 좀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스캔스픽은 제가 느낄 때는 좀 더 이렇게 질감이 더 잘 느껴지고 좀 칼칼한 소리,
약간 밀도 있고 약간 특징적인 그런 느낌의 소리고, 바를레타 유닛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현대음악에 잘 맞는 느낌, 좀 더 매끄러운 느낌, 약간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소리였어요. 자비안 대표적인 이 스피커가 밀폐형이에요. 밀폐형 스피커인데 이 밀폐형 스피커에 대한 장점을 대리님 설명해 주세요. 밀폐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 스피커를 구성하는 이 인클로저, 이 케이스에 덕트가 아예 없어서 공기가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게 만든 그런 형태의 스피커를 얘기해요. 구동이 약간 까다롭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앰프에 힘이 없거나 출력이 너무 약하거나 댐핑이 약한 앰프들은 스피커를 제대로 구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없는 소리, 좀 저역이 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고, 대표적으로 ATC의 스피커들이 밀폐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ATC 같은 경우는 이제 앰프 매칭이 상당히 까다로운 스피커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매칭을 잘못하면은 좀 모기 소리 난다, 음악이 안 들린다, 이런 얘기들 하셨죠. 그러니까 밀폐형 스피커가 덕트가 없어서 조금 매칭을 하는 것은 어렵고 힘이 네. 좋은, 구동력이 좋은 앰프를 사용해야 하지만 정말 그런 구동력이 좋은 앰프를 사용하면 확실히 무겁고 질감 있는 그런 좋은 소리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스피커 배치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라고. 그 덕트가 있는 스피커들이, 특히 이제 덕트가 뒤에 있는 스피커들은 뒤로 저음역대 소리가 나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뒷벽과 너무 가깝거나 뒤에 있는 어떤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뒤로 빠지는 소리가 앞으로 다시 이제 반사되는 경우, 그러면은 소리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뭐 상쇄되거나 간섭이 있으면 좀 저음역대가 잘 안 들린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강조돼서 부밍이 있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덕트가 뒤로 있는 스피커들은 아무래도 배치를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덕트형 스피커도 장점을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덕트형 스피커의 특징은 덕트가 있어서 공기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동이 좀 더 편해져요. 그래서 그 스피커가 소리를 내는 원리가, 이 유닛이 이제 앞뒤로 진동을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건데, 저역 같은 경우는 이 유닛의 진동에 따라서 이제 내부의 기압차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덕트가 있으면 이제 앞뒤로 움직일 때 공기가 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앰프의 구동력을 조금 덜 타는 경향이 있고, 저역을 내기가 쉽고, 좀 저역이 이제 같은 조건에서는 좀 더 깊게 깔리는, 더 깊은 저역까지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영화 봤을 때는 확실히 덕트형 스피커를 보면 좀 더 웅장하게 들릴 수 있죠. 웅장하고 좀 더 하는. 웅장하고 깔리는 저음 같은 걸 좋아하시면 덕트형으로 하시면 좋고, 만약에 좀 저음의 양감보다는 좀 난 탄탄한 소리가 좋다, 난 좀 더 이렇게 명확하고 깔끔한 소리가 좋다, 그러면은 밀폐형이 더 낫습니다. 테르사의 감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테르자는 감도가 86dB, 전응률 스피커라고 할 수 있고, 이 정도면 매칭을 약간 신경 써줘야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앰프를 오늘 굉장히 제가 신경을 썼어요. 바로 클라스 앰프인데 대리님이 계속 옆에서 너무 좋아, 너무 갖고 싶어, 나 이거 당장 사고 싶어 이래요. 이 앰프를 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대리님. 클래스는 그 캐나다에서 시작된 브랜드고요. 이름을 보시면 이제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게 클래스 A를 프랑스식으로 발음한 데서 이제 유래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델타 스테레오 파워 앰프는 25W까지는 A 클래스로 동작하는데 상당히 이제 넓은 범위를 A 클래스로 커버하게 되는 거죠. 8옴에 250W 전격 출력이고 댐핑 팩터가 850짜리라 상당히 힘이 좋고 출력도 좋은 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A 클래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앰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A 클래스, B 클래스. 클래스라고 하면 등급을 나눈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고요. A 클래스, B 클래스는 이제 구동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A 클래스라고 하면 음질을 가장 최우선시한 방식이기 때문에 효율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기를 많이 먹고 발열도 있고요. 소모하는 전력의 한 20% 정도가 그냥 그 소리로 나오고 나머지 80%는 그냥 발열과 같은 그런 것으로 빠지는데, 왜 A 클래스를 쓰냐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소리, 이제
순도 높은 소리를 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A 클래스를 쓰고요. B 클래스는 반대로 효율을 위주로 한 방식이기 때문에 순도 높은 소리보다는 전기를 좀 덜 쓰지만 출력은 높게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서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쓰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앰프의 레벨 미터가 소출력인 부분에서는 A 클래스로 작동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대음량, 대출력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B 클래스까지 같이 작동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앰프 같은 경우는 지금 알루미늄 절삭에 아노다이징된 마감이라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뒤에 단자들도 보면 후르텍의 로듐 단자로 되어 있어서 아주 마감이 좋습니다. 사실 지금은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정말 다 최상위로 매칭을 시켜놨는데 자비한 스피커를 내가 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한테 예산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보다는 내가 조금 다가가기 쉬운 그런 앰프를 매칭한다면 어떤 거 추천해 주실 거예요? 일단은 자비안에서 스피커를 제작할 때 일본 계열의 앰프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야마 앰프 같은 그런 모델들하고 매칭하면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야마의 뭐 A-S 1200이나 2200 정도 모델만 돼도 이 스피커를 구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근데 자비안에서는 야마하, 일본 계열의 이러한 앰프를 쓰는 거예요? 뭐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네.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일본 계열의 뭐 예를 들어서 야마하라든지 그런 앰프가 표준적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 접하기 쉽고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접근성이 좀 좋은 앰프에 속하기 때문에 너무 뭐 고가의 앰프, 좀 희귀한 앰프랑 매칭하면 그 앰프랑 매칭하지 않았을 때 그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의도한 소리를 들려주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야마하 앰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또 저가 느끼기에는 약간 자비안은 조금 두껍고 좀 질감 있는 그러한 무거운 소리를 낸다면 오히려 야마하 같은 이런 앰프는 좀 선명하고 좀 그 반대잖아요. 그래서 매칭을 하는 이유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분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자비안 이 테르자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굉장히 고급품으로 들어가는데 문도르프 오일 콘덴서나 아니면 젠센 또 문도르프 저항, 그러니까 이런 문도르프하고 젠센이라는 브랜드가 이 네트워크 관련 부품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많이 사용되는 모델인데 그 제품들로만 사용되어 있고요. 그 제작하시는 분들이 보통 좀 고급품을 쓴다고 하면 이 두 브랜드를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자비안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되도록, 그러니까 따로 뭐 튜닝을 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않아도 되도록 처음부터 그냥 젠센과 문도르프 제품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사운드에 대해서 조금 가장 최근에 나온 자비안의 새로운 스피커인데 스캔스픽 유닛을 사용하면서도 요즘에 나오는 자비안 스피커의 장점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기억하는 그 자비안만의 질감이나 또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약간 매끄러운 소리, 좀 더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소리를 내고 있고, 자비안이 사실 그 클래식 듣기에 좋다, 현악이나 교향곡, 뭐 실내악 듣기에 좋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지금 들었을 때는 클래식만 듣기에는 사실 너무 아까워요. 예전에 인기 있었던 XN 시리즈나 미아 같은 모델들이 클래식 듣기에는 아주 좋고 매력 있고 한데 그걸로 가요를 듣거나 또 현대음악, EDM이라든지 팝 같은 걸 들었을 때는 사실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테르자는 그때와는 지금 아예 다른 세대의 모델이고 또 밀폐형이라는 특성도 있고 현대적인 음악에도 좀 잘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제 코너에 빠질 수 없는, 은석 코너에 빠질 수 없는 오늘의 안주평 대리님 부탁드릴게요. 비싸지만 싼 스피커, 싸지만 비싼 스피커. 너무 오묘한데요? 비싸지만 싼 스피커, 싸지만 무슨 싸지는 않은 거 뭐예요? 일단 이게 판매가가 1,400만 원인데 1,400만 원이면은 한번 사볼까 이렇게 선뜻 사기는 어려운 금액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1,400만 원으로 이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400만 원보다 훨씬 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대리님은. 값한다. 네, 값한다. When I fall
in love, it will be forever, or I'll never fall in love. In a restless world like this is, love has ended before it's begun, and too many moonlight kisses seem to cool in the warmth of the sun. When I give my heart, it will be completely, or I'll never give my heart. And the moment I can feel that you feel that way too is when I fall in love with you. When I give my heart, it will be completely, or I'll never give my heart. And the moment I can feel that you feel that way too is when I fall in